특히 강남, 파라군, 고등, 영어의 신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미천있고 시키는 것도 하지만 시키지 않은 것도 하면서 가진 아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끝은 채우는 거예요. 오늘은 인사를 좀 바꿔보았어요. 안녕하세요, 나르스입니다. 좋았어. 드디어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험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연휴가 너무 길게 껴가지고 추석 때도 마음이 불편했고 한글날에도 마음이 불편했고 드디어 어저께 시험이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분들은 내년에 우리 아이 첫 고등 내신이다.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꼭 필수 영상입니다. 특히 강남, 파라군, 고등, 영어의 신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미천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4등급, 미천이 있고 시키는 대로 하면 3등급, 미천 있고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공부까지 하면 2등급, 미천 있고 시키는 것도 하지만 시키지 않은 것도 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아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끝은 성향이 채우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 내신 대비를 시키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느꼈던 점 3가지를 크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양이 바뀌어버려요. 중학교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라고 해봤자 본문 2개 달달달 암기하는 거랑 프린트 몇 장? 요 정도 숙지를 하면 되는 거였고요. 일주일에 학원은 2번, 3번, 2시간, 3시간씩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요. 보통 이 대치동은 주 2회가 없어요. 전부 주 1회예요. 주 1회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줄어든 게 다가 아니라 부교재 지문이 40개, 50개, 60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범위가 곱절이 된 이 상황에서 절대적인 변수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이가 그만큼 달려준다. 그런데 달리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달려봤자 수학에서 달리겠죠. 영어에서 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손을 써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쓰기가 진짜 싫거든요. 저는 정말 예쁜 말, 고운 말, 좋은 말, 정말 아름다운 말만 쓰고 싶지만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맷집이 세야 돼요.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한다면 캐파가 커야 돼요. 이 아이의 캐파가 커서 전체 범위를 여러 번 아주 여유롭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런 범위에 대한 소화력이 없이 막상 내신 들어간다? 그러면 앞부분만 책이 너덜너덜하게 되는 범위의 소화력이 아예 없는 그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2번째가 더 미치고 팔딱 뛰는 노릇이야. 고등 내신은요. 특히 이 강남 파라군 고등 영어 내신은 대비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시하고 정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의 차이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내신은 그래도 주어진 범위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문과 단어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수능은요. 그 누구도 어떤 소재도 어떤 내용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신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단어와 소재와 주제로 이루어진 지문이 나온다면 그래서예요. 고등 내신은요. 대비의 영역이 40%고요. 평소 실력이 40%고요. 운이 10%입니다. 그러면 6주 수업에다가 직전 보강 1번까지 합해서 총 7번 수업을 하고 내신 대비를 종료하게 되는데요. 7주 만에 이 강남 파라군에서 우리 아이가 4%, 10% 안에 드는 게 쉬운 일일까요? 7주예요. 7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적에 대한 원인을 찾으시려면요. 시험 대비 기간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시험과 시험 사이의 기간,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렸을 때 선행했던 그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셔야 합니다. 대치동은요. 개강과 종강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해요. 중간고사 끝나고 한 2주 정도 쉬고 기말고사 끝나고 한 2주나 아니면 3주 정도 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만났던 정말 멋있는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중간고사가 딱 끝나면 아이한테 이제 대학생 알바를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 개입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이제까지 시험에서 부족했던 점 이 형한테 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네가 이 시간에 그 구멍을 채우는 걸로 써라. 이렇게 하셨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다 2주 동안 3주 동안 완전 탱자탱자 노는데 걔만 딱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그 형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형 나 이거 국어 잘 모르겠어요. 형 나 이거 수학에서 이 문제 틀렸는데 이거 산수 계산 때문에 틀렸어요. 형 저 이거 영어 가정법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보완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너무너무 현명한 거죠, 어머님이. 이 내신이 참 사람 피 말려요. 이게 길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당장 점수가 안 나오고 등급이 안 뜨면요, 사람이 너무 불안해서 아 이거 정시 대비를 해야 되나? 이거 정시 대비를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웬만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멀리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 이 영상을 혹시 고등학교 진학 전에 보셨다면 고등학교 진학 후 3년 내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약속해주세요. 제가 작년에 입결이 진짜 좋았거든요. 의대도 보냈고요. 서울대도 제가 역대급으로 많이 보냈고요. 고대, 연대, 이대 아주 좋은 아웃풋이 많았습니다. 고3이 총 2반이었어요. 영동고 3학년 내신반하고 정시반. 당연히 정시반의 인원이 훨씬 많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3학년 1학기 내신반까지 남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요. 극상위권 아이들이 남았다라는 의미예요. 두 반 중에 입결은 어떤 반이 훨씬 좋았을까요? 당연히 내신반이죠. 내신반에서 수시로 갔겠네요, 선생님? 아니요. 내신반에서 정시로 대학을 갔습니다. 이 의미를 잘 간파하셔야 되는데요. 정시 대비를 1학년 때부터 제대로 해서 전략을 아주 그냥 잘 짜가지고는 우리 아이 정시로 대학 보낼 거야. 이거는 옳지 않은 전략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이 아니에요. 멀리 그 3년 뒤에 그 빅 이벤트를 미리미리 준비할 만한 그런 위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주기적으로 오는 자극에 훈련될 수 있도록 내신 대비를 꼭 끼고 정시 대비 시켜주셔야 합니다. 3년 내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등급 너무 안 나와. 이럴 거면 그냥 정시 대비로 돌려가지고는 정시를 하는 게 낫겠어. 아니요. 제 말 들으셨잖아요. 적어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는 무조건 내신을 끼고 있으셔야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 정시 대비를 미리부터 할 수 있는 위인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의 어떤 고등내신의 특징, 핵심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최상위권, 아니요, 극상위권 아이들의 특징과 그 반대 경우를 조금 들어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학습 자체가 습관이 된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입시에 성공하느냐? 만약에 학원 끝나고 이렇게 집에 탁탁탁 왔어요. 아, 엄마 저 왔어요. 왔어? 뭐 과일을 좀 줄까? 뭐 어떻게 간식을 좀 줄까? 아니 괜찮아요. 저 지금 방에서 좀 공부 좀 하다가 나올게요. 방에서 공부를 혼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던하게. 그리고 엄마가 와서 오늘 어땠어? 오늘 학원 어땠어? 오늘 학교 어땠어? 이렇게 보면 아, 괜찮았어요. 저 근데 숙제해야 돼서요. 엄마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좀 살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엄마 저 지금 농구대전 끝났어요. 엄마가 그래 힘들었지 얼른 집에 와. 아니요 저 지금 학원 들렀다 갈게요. 할 게 있어서요. 이런 아이들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늘상 학습이 습관이 된 아이들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나쁜 예. 엄마 나 오늘 살짝 머리에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아닐까? 엄마 나 오늘 살짝 기분이 다운되는데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집에서 깔쌈하게 쉬고 내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뭐 이런 류의 아이들이고요. 학원에 왔을 때만 반짝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집에서 탱자 진짜 쇼파와 무라 일체가 돼 있고요.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에 왔을 때만 정말 반짝반짝 공부하고 그 외에는 제로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 이거는 위험 발언이긴 한데 학원 다 끊으셔야 돼요. 두 번째 좋은 예입니다.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요. 생각하는 힘이 잘 길러진 아이들이에요. 제가 독해를 시켜보면 알거든요. 고등학교 독해는요, 올라갈수록 단어도 달라지고요, 소재도 달라지고요, 논리 구조도 달라져요. 체감이 확실하게 돼요. 우리 목표는요, 고등학교 1, 2학년 독해가 목표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독해가 목표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모든 대화 내용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대화에 알짜와 골짜가 있잖아요. 그걸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긴 복잡한 지문을 읽으면서도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 결국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이 간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반대로 포인트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대화만 나누어 봐도 알고요, 질문만 받아봐도 알아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대형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다 이렇게 두고 수업을 하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 뒤까지 저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길 바라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이들을 두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뒤에 앉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제가 수업을 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엄청 격공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치 하고 제가 막 웃긴 얘기하면 막 웃기도 하고 열심히 필기하고 진짜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쟤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걔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 타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하길래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서 질문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파이널 주가 됐어요. 이제 6+1이니까요 6주 차에 저한테 질문을 처음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여기 왜 더가 붙어요? 출제자의 포인트를 전혀 모르고 6주 동안 그냥 열심히 막 공부한 아이인 거예요. 누가 강남 8학군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더라는 정관사로 시험 문제를 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엄청 혼냈어요. 마지막 파이널 주에 너 이렇게 질문하러 온 거 완전 잘못된 거고, 이제까지 너는 출제자의 포인트를 염두하지 않고 너 좋을 대로만 공부했던 것이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리고 지난 학기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였는데 매주 질문하러 나오더라고요. 이거는요, 아까 대화의 핵심, 지문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출제자의 포인트를 간파하는, 상대의 어떤 의중을 간파하는 능력. 마지막입니다. 결국 입시에 성공했었던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를 이겨내는 아이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작은 성취에 스스로를 익숙하게 한 아이들이에요. 내가 수학에서 이 파트를 이겨냈다. 내가 영어에서 이 파트를, 국어에서 이 파트를 이겨냈다. 내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 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다. 내가 수능 대비를 하면서 수능 전날까지 똑같은 루틴을 유지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근성, 인내력, 지구력에서 내가 나를 이겨냈다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진 아이들이 수능만 잘 보는 게 아니라요, 수능이 끝나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하던데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스스로를 이겨낸 그 과정을 인생의 또 다른 영역에서 계속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예는요,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아이들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핑계와 구실이 많은 그 자체부터가 지는 거라고. 자꾸 미안하다, 자꾸 죄송하다, 자꾸 송구하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그냥 입시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입시, 전략 다 좋지만요, 가장 먼저는 이 아이의 기질과 성향과 생활 습관과 그리고 마인드셋의 장착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공부를 2시간, 3시간 더 하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랑 주말에 등산을 가서 가장 정상에서 나를 이겨낸 그런 성취의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같은 것을 키워주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심정과 앞에 앉아있는 선생님의 심정과 그리고 내 옆에 항상 있는 이 동생이나 언니와 누나, 형,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심정을 10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네. 어떡하면 좋아? 공감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의 현재의 모습과 나의 미래의 모습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내가 공감 능력이 없는데 자존감까지 떨어지면요, 현재의 나만 나고요, 미래의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재의 나만큼이나 미래의 나에게 이입이 되어서 미래의 나를 멋있게 만들어주고 싶다,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이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미래의 나를 위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투자가 그리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거죠. 진짜 할 말 너무 많아. 진짜 어떡하면 좋지? 저 토크 콘서트 제가 초대해도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사랑. 나 진짜 영숙이야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손나래 발나래.